안녕하십니까. 오늘 모의 수업을 진행하는 전기공학과 신진우입니다. 오늘은 직류 회로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학습 목표로는 전류와 전압의 개념을 알 수 있다, 전류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저항의 개념을 알 수 있다, 옴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예제를 통해 위의 개념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인데요. 이제 먼저 전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으로 정량적으로는 단면을 통하여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라고 정의되는데요. 전류는 쉽게 말해서 번개 전자에 흐를 유자를 써서 전기가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단위로는 암페어로 쓰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요. 전류는 통상적으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릅니다. 방금 예시로 설명드렸다시피 발전소, 송전탑, 전봇대, 가정집으로 전기가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전선인데요. 전선 내부에는 고정된 원자들 사이로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전선의 양쪽을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으로 연결하면 전자들은 모두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처럼 원래는 전선 속에 이동되는 것이 전자라는 것이지만 전기가 흐른다고 해서 전류라고 표현하게 되었고, 전압이 강할수록 전류도 같이 세지는데 이 힘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힘이 바로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왜 반대인지는 이유를 설명하면은, 전류는 이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모든 공식들이 옛날에 약속한 규칙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즉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전류의 정체인 전자가 양전하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전류를 정의할 때 전류를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양전하의 양으로 정의하는 바람에 전류의 정체는 전자의 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이런 모든 약속들이 정의되기 이전에 전자의 존재가 알려졌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약속들은 다 반대 방향으로 정의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인데 단위는 암페어, 미리암페어고요. 1암페어는 1000mA입니다. 1암페어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통과할 때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전선을 쪼개서 한 단면을 1초 동안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가 6.25 곱하기 10의 18승일 때 1A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압은 일정한 전기장에서 단위 전하를 한 지점에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로 정의되는데, 이때 필요한 일은 두 지점 사이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와 같습니다. 전압의 정의는 조금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다음번에 보시면 물의 흐름을 전류라고 생각하시고, 물레방아를 전구라고 생각하시고, 밸브를 스위치라고 생각하시고, 수도관을 도선 혹은 전선이라고 생각하시고, 펌프는 전지, 물의 높이 차는 수압을 이제 전압으로 약간 빗대서 생각하시면은 약간 생각하시 편할 것 같은데, 여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이해하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물이 흐르려면 압력차가 있어야 한다. 수압차가 크면 물의 흐름이 세지고, 수압차가 작아지면 약해지다가 수압차가 없어지면 흐름이 중단된다. 펌프를 작동시키면 물을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다. 물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물을 퍼올리는 펌프와 같이 전지는 도선에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한다. 물통이 높이 있을수록 물레방아가 빨리 도는 것처럼 전압이 클수록 센 전류가 흐른다. 영상 잘 보셨나요? 혹시 이해 안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물이 흐르려면 압력차가 있어야 한다. 수압차가 크면 물의 흐름이 세지고, 수압차가 작아지면 약해지다가 수압차가 없어지면 흐름이 중단된다. 펌프를 작동시키면 물을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다. 물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물을 퍼올리는 펌프와 같이 전지는 도선에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한다. 물통이 높이 있을수록 물레방아가 빨리 도는 것처럼 전압이 클수록 센 전류가 흐른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PPT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전압을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압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물을 빗대서 설명하면은 이제 물이 차 있는 드럼통에 위에 구멍을 뚫고 밑에 구멍을 뚫게 되면은 위에 구멍이랑 밑에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오겠죠. 물줄기가 다 새어 나오겠죠. 근데 물줄기를 보면은 밑에 구멍에서 물줄기가 더 멀리 뻗어나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밑에 구멍에서 받는 수압이 더 크기 때문에 밑에 구멍에서 물줄기가 더 세고 멀리 나가는 건데요. 전압도 마찬가지로 이제 받는 전압이 커지게 되면은 전기 에너지도 더 강해지게 됩니다. 전압이 세야 이제 전기 에너지도 멀리 세게 나갈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같은 데서 이제 저희가 생활하는 뭐 가정집까지 전기를 보내려면은 뭐 송전탑, 전봇대를 거쳐서 이제 가정집으로 오게 되는데, 전기 발전소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전압의 힘은 엄청나게 강해야 되겠죠. 그래야 아마 저희 집까지 와서 휴대폰도 충전하고 TV도 보고 노트북도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은 밸브, 일단 요 펌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펌프에서 시작을 하면은, 펌프가 이제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펌프에서 물을 밀어냅니다. 물을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전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도관을 타고, 전기로 치면 전선이죠. 수도관을 타고 내려가서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결국 전기가 전선을 타고 전구에 불을 켜는 것처럼, 물이 이제 수도관을 타고 물레방아를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항인데요. 저항은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는데 단위는 ohm이라고 합니다. 1ohm은 1V의 전압을 가할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저항을 1ohm이라고 합니다. 저항은 이제 전류와 전압의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류와 전압을 변환을 해주기도 하고, 전압을 분배하고, 전류값을 조절하는 회로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항은 전자와 원자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그 충돌하는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에 전기 회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주 간단한 전기 회로인데, 전지에서 전압을 발생시켜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면 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물론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전기 회로를 봤는데, 다음에 이제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이제 전류는 이제 측정기를 그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 저항에서 시작해가지고 전류가 이제 저항을 지나고 측정기를 거쳐서 여기 이제 전원을 거치는 그런 한 선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직렬로 연결해서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제 측정기를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병렬로 연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회로는 회로대로 한 선이고, 거기다가 별개로 또 이제 저항의 양단에 측정기를 이제 꽂았죠. 저항의 양단이라는 것은 이제 저항의 양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항의 양단에다가 측정기를 꽂아서 전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옴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옴의 법칙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옴의 법칙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V는 IR, V는 전압, I는 전류, R은 저항. 그래서 V는 다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게 옴의 법칙의 공식인데, 이제 옴의 법칙이라 하면은 독일의 이제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게오르그 사이먼 옴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 저항의 단위 옴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옴의 법칙이라고 하면 이제 전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출발점인데, 옴의 법칙을 실제적인 이론적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현장에서 뭐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이 옴의 법칙 덕분에 해당 분야에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접근해야지 그 문제점을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좀 더 쉽게 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옴의 법칙은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전기 저항, 도체를 통한 전류 흐름에 대한 반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전기 저항이고, 전류는 도체 또는 물질을 통과하는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이 전류는 이제 단위 시간당 그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전압이라고 하면 두 지점 사이의 전이차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전압이라고 하면 두 개의 결정된 위치 사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전 입자에 전기장애에 가해지는 단위 전하당의 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측정 단위는 볼트를 사용합니다. 이제 전압이 높고 이제 저항이 낮을수록 전류 강도가 커집니다. 전이차가 낮고 저항이 높을수록 전류 강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이제 옴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옴의 법칙이라고 하면 V는 IR, 이게 정말 간단한 공식인데, 일단 옴의 법칙을 이제 간단한 회로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쪽에 이제 전원이 있습니다. 여기 전원에서는 20V의 전압을 발생시키는데, 그리고 회로 위쪽에 보시면은 저항 5ohm의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회로에 20V의 전원이 있고 5ohm의 저항이 있는데, 이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V는 IR, 요 공식을 이제 적용시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V는 20, I는 미지수로 두고 R을 5로 잡으면은 20은 I 곱하기 5 이렇게 해가지고 20 나누기 5 하면은 4가 나옵니다. 그럼 I는 4, 단위가 아까 암페어라고 했으니까 I는 4암페어.
전류는 이제 4A라는 답을 낼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회로가 엄청 간단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ohm의 법칙 간단한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건전지에 3ohm의 저항을 연결하여 스위치를 ON으로 하면 1A의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배터리의 전압을 구하시오. 시간 1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제 1분 지났는데 여기 보시면 저항이 3ohm이고 전류가 2A입니다. 여기 아까 V는 IR의 공식을 적용시켜 보면은 V를 미지수로 두고 I는 2, R은 3. 그러면 2 곱하기 3은 6. 전압 V는 6V. 이것도 아까 전에 문제처럼 아주 간단한 예제였습니다. 다음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 10kohm의 양단에 8mA의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것도 아까처럼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단위의 유의에서 풀어야겠죠. 저항은 10kohm이고 전류는 8mA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분 동안 예제 푸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1분 지났는데 보시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단위를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항이 10kohm이니까 R은 10K, 그리고 전류가 이제 8mA니까 I는 8mm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10K라는 것은 이제 10 곱하기 10의 3승이고 8mA면 이제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여기 이제 V는 IR이니까 지금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V를 미지수로 두고 I 곱하기 R을 하면은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은
80V가 나오게 됩니다. 맞죠?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3승 해가지고 상쇄되고 8 곱하기 10 하면은 이제 80V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제 보시면 이제 저항 12kΩ의 양단에 12V의 전압을 가하면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가? 이것도 방금 전이랑 같은 비슷한 문제죠. 이것도 똑같이 1분 동안 문제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1분 지났는데 이번 문제 다 풀이를 하셨나요? 여기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제 전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 V는 IR에서 전류를 구하려면은 I는 R분의 V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R은 12kΩ이고 V는 12V인데 12V에다가 12kΩ을 나눠주면은 전류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12 나누기 12에 10의 3승을 나눠주면은 12 나누기 12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 곱해지면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전류의 값입니다. 근데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1mA라고 표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2kΩ의 양단에 12V의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값은 1mA. 이해하셨나요? 네, 오늘 이제 간단한 예제들 몇 가지 ohm의 법칙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그럼 오늘 배웠던 거 간단하게 이제 다시 복습해드리면은 전류는 이제 전하의 흐름으로 전류는 이제 전하의 흐름 그리고 전압은 전기의 압력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지점에서 이제 다른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이제 그 두 지점 사이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차, 전이차를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는데 1ohm은 이제 1V의 전압을 가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체의 저항을 1oh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류의 측정은 직렬로 연결하는 거고 측정기를 직렬로 연결해서 전류를 측정하고 전압을 측정할 때는 측정기를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ohm의 법칙은 V는 IR 요 공식으로 저희가 예제
오늘 세 문제 해결해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차 시에는 이제 교류 회로란 무엇일까? RLC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자. 단상 교류 회로의 전력과 역류를 이해해보자. 여기서 이제 RLC라고 하는 것은 이제 R이 오늘 배웠던 저항을 R이라고 하고, L은 인덕터, C는 카패시터, 요 세 개가 포함되어 있는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류 회로와 RLC 회로, 그리고 전력과 역류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 때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